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코인 시장을 책임질 코인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 떡선 코인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힘든 코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그냥 마구잡이로 상승에 대한 희망회로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따라오시면서 많은 내용들, 지식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바로 뭐냐면 100조 역대급 팩트 거래소 오픈한다. 지금 현재 상승 예고냐, 이 상승 타이밍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 상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할 건데요.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상승과 상승기, 회복기, 이제 경제 사이클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파란색 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은 이 사이클이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성자본주의 1971년도 이후에 신용화폐가 본격적으로 우리 시대에 들어오고 나서 특히나 2000년도 이후 때부터 이 흐름 자체가 거의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 상승기 경제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는 건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 비교점은 부채입니다. 이 부채 자체가 어떻게 되냐? 부채 자체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부채 채권이 아니고 부채, 융자, 그리고 대출이라고도 하죠. 이 대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을 시킵니다. 바로 저점에서부터 2000년대 이후에 보이시죠? 똑같이 2000년도 이후에 저가 지금 이제 1%대 그 금리를 유지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급속도로 금리를 인상시키게 됩니다. 급속도로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유는 뭐라고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 급속도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시켜 놓으니까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기 시작하겠죠. 이게 유동성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특히나 이럴 때마다 무슨 문제가 터졌었냐면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2008년, 7년도, 8년도 부근에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미국 시장 기준은 마이너스 70%, 우리나라 기준에는 마이너스 50%,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반토막을 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특히나 그런 사이클이 돌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됐나요? 부채 자체가 청산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부터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부터 유동성 공급 다시 금리를 인하시키고 다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내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뭐였느냐? 저금리가 너무나도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다시 뭐가 생기겠습니까? 부채가 또다시 생기게 됩니다. 부채가 너무나도 과도하게 생기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급속도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뭐 최근에는 금리 인상 그만둔다라는 얘기 있지만 그걸 가지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경제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 나올수록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특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금리가 급속도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우리 과거에 배웠듯이 이 흐름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고가에서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그 관련된 이슈가 뜨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투자 자산에 대한 급락이 나옵니다. 투자 자산은 대표적으로 주식,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급락이 나오게 되죠.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반토막 이상의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투자 자산들이 갈 곳을 잃겠죠. 그 갈 곳을 보통 어디서 찾게 되냐면 바로 이곳에서 찾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안전 자산들이죠. 골드와 지금 현재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골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쥐고 있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쥐고 시장에 풀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전부 다 싹 다 팔아버리고 금을 살 만큼 금의 수령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 같은 경우에 좀 어느 정도 한정적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디서 많이 사냐면 달러를 굉장히 많이 사게 됩니다. 이 달러 체제에 대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는 이 달러 체제가 유지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1971년도 이후에 근본위 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 신용화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신용화폐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신용이 중요하겠죠. 과거에서부터 화폐 자체가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화폐 자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신용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미국 자체는요, 경제를 논할 때 미국 하나만의 경제만을 논하지 않았고 전 세계 국가들을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방향성으로 정책을 많이 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예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어떤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만 잘 살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굳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 현재 흐름 자체에서 이 신뢰를 잇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달러 체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목받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라는 건데요. 오히려 이 달러 체제로 모여들었던 이 자금들이 이 암호화폐로 녹아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 달러 체제에 대한 위험이 흔들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급락을 할 때 뭐가 올라갔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최근 차트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최근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최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런 차트가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지지부진 하던 코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중순부터 급등을 하게 되죠. 물론 이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슈도 있었고 실제로 세력들도 강하게 지금 현재 특히나 채굴장 부근에서 수급을 넣어주게 되면서 상승을 어느 정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자체가 길게 가지 못했어요. 왜? 문제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실제로 하락을 강하게 때렸거든요. 볼게요. 주가 다우존스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다우존스 지수 자체가 급락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코인이 오히려 올라간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한 수를 꺼내게 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WTI라고 해서 유가예요. 대표적으로 WTI를 보여드릴 거예요. 유가 지수라고 해서 이 유가를 꺼내들게 됩니다. 유가를 꺼내들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유가가 특히나 저유가에 있었던 유가 자체가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는 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단기간에 이 물가 상승, 저유가에 있었던 유가가 감산 협약에 의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중동의 감산 협약에 의해서 지금 이제 재고 자산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가 자체가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해드렸듯이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가도 같이 상승하게 돼요. 어디에 있든 유가가 상승하면 물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저가에 있던 이 유가 자체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한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게 유가 자체가 언제 반등했어요? 12월 25일, 12월 24일 부근부터 정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죠. 12월 26일, 그죠? 지금 현재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반등한 시기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우존스 지수와 반등 시가 정말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최근에 주식 자체가 반등한 이유가 뭐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드렸듯이 유가의 반등이다. 그럼 주식이 반등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코인은 반등을 못하겠죠. 상승을 못하겠죠. 그래서 상승 흐름이 정확하게 꺾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12월 지금 현재 중순 보시면 12월 1월달 12월 중순 이후부터 힘을 못 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 겁니다. 하락이 한번 나왔고 지지부진하다가 떨어지는 흐름 나와준 겁니다. 왜? 유가 자체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유가의 반등 자체는 어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냐?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눌림목이 한번 나오긴 했어요. 이유는 중국의 수출 부진. 지금 중국 경기가 죽게 되면서
기름 원유 수입률 자체가 그 수입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서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되면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눌렸거든요. 유가가 단기적으로 눌리면 주가도 단기적으로 눌릴 거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제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오늘 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게요. 유가가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지금 현재 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 바로 올라가고 있죠. 다우존스 지수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유가가 올라가죠.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반등 저점에서부터 반등 강하게 때리고 있고요. 똑같이 다우존스 지수도 같이 반등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부진한 시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유가 반등에 의한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한은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보이기에는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얘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우울하죠. 굉장히 우울한데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특징, 이런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많은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경제 위기는 맞습니다. 중국도 죽고 있고 유럽도 죽고 있고 미국도 죽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밌는 게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주식이 상승하는 흐름들이요. 언제도 나왔냐면 2007년도에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죠? 그런데 2007년도 그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시장 마이너스 50% 반토막 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그죠? 물론 이 폭탄의 심지에 불을 누가 붙일지는 이건 관건입니다. 좀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건 지금 현재 유가의 상승에 의한 상승이 끝나게 되면, 주식의 상승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뭐다?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세 상승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숨죽여서 기다리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오히려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고, 유가가 이렇게 단기 눌림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코인 단타 치고 빠져나와서 유가 다시 올라갈 때는 건들지도 않다가 다시 유가 눌리면 코인 시장 반등 나오니까 단타 치고, 이러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우리 여러분들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만약에 이해가 되셨다라고 해도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직접 비교해 보세요. WTI 유가 지수하고 코인 시장을,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같이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재미있는 결과를 스스로 느낄 때쯤은 다시 이 떡상코인 유튜브 방송을 매일매일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도대체 왜 해주냐? 우리 여러분들 희망회로 그리지 마세요. 현실적으로도 수익 볼 수 있는 타이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팩트 거래소 언제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매달리지 마시고요. 정말 큰 경제 사이클 안에서 우리 코인 시장 어떻게 봅니까? 단기적으로 봅니까? 아니죠.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일 거예요. 장기적으로 봅니다. 진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눈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 도대체 뭐냐? 두구 선물이 뭐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떡상코인 유튜브 방송이 있을 거예요. 떡상코인 유튜브 방송이 있으면 바로 아래에 여기에 그 쓸 수 있는 글이 있어요. 보이시죠? 쓸 수 있는 글. 현재는 지금 이 영상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남겨둘 건데요. 남겨놨는데요. 제가 여기 어플리케이션도 남겨놓을 건데, 어플리케이션 바로 위에 뭘 둘 거냐면 카카오톡방을 둘 겁니다. 카카오톡방. 실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리딩을 좀 해드릴 수 있는 카카오톡방을 우리 여러분들 개설해서 여기다 놔둘 예정이고요. 정확하게 제가 전에도 만들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왔는데 받았는데 이제 인원은 많은 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정수 인원 400명에게만 우리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카카오톡방 같이 들어오셔서 실제 코인 매매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반등 타이밍, 시장의 흐름 제가 직접 이 코인맨이 우리 여러분들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버튼과 다운 버튼 놓치지 마시고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